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 변화와 한국 양적 완화 논의 보고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양적 완화, 그 QE 검토 가능성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이 보고서는요. 이걸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 통화정책 문제?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변화하는 세계 금융 시스템 속에서 봐야 한다 이런 관점이더라고요. 그렇죠.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네, 1차, 2차 브레튼 우주 체제 역사부터 시작해서요. 현재 그 사실상 달러 중심 시스템, 그리고 이게 또 우리 한국 경제랑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나아가서 미래 시나리오까지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역사를 좀 알아야겠죠. 1차 브레튼 우주 체제요. 1944년부터 71년까지 있었는데 이게 그 두 차례 세계대전이랑 대공황 겪고 나서 뭔가 좀 안정이 필요하다 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해심은 달러를 금에 고정시키고 다른 나라 통화들은 다시 달러에 고정시키는. 네, 달러 중심 시스템? 맞습니다. 초기에는 꽤 성공적이었어요. 경제 성장에도 기여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 전쟁 자금도 돼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거추장스러워진 거죠. 그렇죠. 달러를 계속 찍어내야 하는데 금 보유량은 한정되어 있으니 이게 제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1971년에 그 유명한 닉슨 쇼크, 미국이 일방적으로 달러 더 이상 금으로 안 바꿔준다 선언하면서 끝이 나죠. 네. 여기서 또 흥미로운 해석이 하나 있어요. 그 1980년대 초에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네. 물론 인플레이션 억제 목적이 가장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브레튼 우주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미국의 어떤 정책적 족쇄를 푸는 그런 역할도 했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런 시각도 있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가만 잡은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네. 글로벌 시스템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는 이제 미국의 국익을 좀 더 우선시하겠다. 이런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이후 그러니까 1973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금융위기의 시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좀 불안정했죠. 규제는 풀리고 환율은 변동환율제가 되면서 금융 자체는 굉장히 활발해졌지만요. 근데 그 과정에서 특히 신흥국들이 외환 위기를 많이 겪었잖아요. 80년대 남미 외채 위기라던가 또 우리도 겪었던 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맞습니다. 그 급격한 자본 유출입, 이게 항상 문제였어요. 자본이 확 들어왔다가 또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위기가 터지는 거죠. 네, 정말 힘든 시기였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이건 신흥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시스템 리스크라는 걸 전 세계가 아주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었죠. 네,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고 정말 충격적이었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위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암묵적인 글로벌 공조체제가 만들어지게 돼요. 공조체제요? 어떤? 공식적인 협정 같은 건 없지만 미 연준이 사실상 세계 중앙은행처럼 역할을 하는 현재 시스템이요. 이걸 제2차 브레튼 우주 체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핵심 수단은 이제 달러 수합 라인 같은 거죠. 유사시에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 미국이 달러를 공급해주는 그런 정책 공조. 네네, 그렇죠. 우리나라랑도 맺었었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 덕분에 2008년 이후에 유럽 재정 위기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팬데믹 쇼크 같은 큰 충격들이 있었는데도 과거처럼 막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건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비교적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준 거죠. 과거였다면 훨씬 더 큰 위기로 번졌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한국 내기로 넘어오는데요. 이 양적 완화, QE 논의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보고서가 지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한국이 QE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뭐죠? 오히려 한국이 속해 있는 이 달러 블록 안에서 시스템의 중심인 미국, 즉 연준이 한국의 QE를 용인할 것이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정체 경제적인 문제군요. 네, 한국 경제가 워낙 대외 의존도가 높잖아요. 수출입도 그렇고 자본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상 미국의 어떤 암묵적인 동의 없이는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확 펴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불속인 거죠. 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QE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미국의 의중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한은에서 QE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하나는 지금 이 2차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꽤 안정적이니까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에서 QE를 좀 해도 미국이 용인해 줄 거다. 뭐 이런 판단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아니면 반대로 혹시 앞으로 이 시스템에 뭔가 균열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에 대비해서 우리도 독자적인 정책 수단을 미리 좀 준비해 두려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양쪽 해석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로서는 어떤 의도인지 명확히 알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 현재의 안정적인 시스템도 뭐 영원할 순 없겠죠. 그렇죠. 이 보고서도 그 점을 지적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점점 이런 글로벌 역할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계 문제까지 다 책임져야 하냐? 이런 목소리들이죠. 아, 그런 분위기가 있군요. 네. 게다가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 문제도 있고 또 중국이 계속 부상하는 것도 도전 요인이고요. 만약에 이런 요인들 때문에 현재 시스템의 어떤 구심력,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힘이 약해진다면 약해진다면요? 그러면 다시 과거,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그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 소위 각자 도생의 시대죠. 각자 도생. 아, 생각만 해도 좀 불안한데요. 그렇게 되면 다시 막 외환위기 자주 터지고 나라들마다 보호무역 장벽 쌓고 자본 이동도 엄청 불안정해지고 뭐 그런 과거 모습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혹시 최근에 금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이것도 약간 이런 시스템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어떤 불안감 이런 걸 반영하는 걸까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금이라는 게 원래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도 하고 또 이런 시스템 변화나 지정학적 불안정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반응일 수거든요. 그렇군요. 만약 진짜 그런 각자 도생 시대가 다시 온다면 그때는 정말 각 나라의 펀더멘털, 기초 체력이 중요해지겠네요. 외환보유고가 얼마나 튼튼한지, 재정은 건전한지 이런 것들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정말 국가별 차별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웨이달리오 같은 사람이 말하는 그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 이런 것들이 다시 주목받을 수도 있고요. 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과거 위기에서 얻었던 그 고통스러운 교훈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억이 좀 희미해질 때쯤 위기는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네. 결국 오늘 살펴본 이 한국의 양적 완화 논의는 단순히 우리 통화정책 이슈를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 어떤 거대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상대적인 안정성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그 거친 각자 도생의 파도를 맞이하게 될지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그런 변화의 시대가 다시 온다면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가장 중요하게 되새겨야 할까? 그 답을 각자 찾아보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